네, 안녕하세요. 언어논리 조은정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이들 떨리시고 긴장되고 할 텐데 사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수험생활 할 때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다. 반드시 붙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임했을 때 제일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환경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문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좀 관여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저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몸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암기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 굉장히 중요해요. 몸 아프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제대로 발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 관리 유지하는 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 난 붙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한다거나 너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 시험에서는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자신감을 가지시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부분이 부족했다 저 부분이 부족했다 하지 마시고, 계속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나 지금까지 잘해온 것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해왔고, 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1년 혹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냥 평소에 했던 방식으로 꾸준히 해 나가시면 돼요. 공부 범위를 넓히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줄이거나 손 놓고 있을 필요도 없고, 늘 했던 방식대로 가셔야 평정심을 유지해서 시험장에서도 좀 덜 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시뮬레이션 계속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해 보시면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옆에서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 같이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힘내서 최종적인 합격까지 가실 수 있도록 같이 힘내서 달려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황 판단 강사 길규범입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먼저 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시험 때까지 반드시 하셔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실력이 동일할 때 두세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거는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상황 판단이 지금부터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드라마틱한 실력의 변화가 생기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내 실력은 똑같은데 두세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해서 지금부터 시험 전날까지는 꼭 오후 시간대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토요일날 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항상 언어 상황 풀어왔어, 이 시간에 항상 자료 풀어왔어, 이런 느낌으로 시험에 그냥 자연스럽게 응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실력 발휘가 잘 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실전 연습 남은 기간에 꼭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실 때 항상 상황 판단은 풀지 말지의 판단, 그리고 푼다고 했으면 어떻게 풀지에 대한 판단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존 기출 문제로는 대비가 되지 않죠. 이미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익숙한 문제 풀 때와 새로운 낯선 문제 풀 때 자극되는 부분도 다르다고 하니까요. 꼭 남은 기간까지는 신작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주시고 전략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시험 당일날 미리 포기하지 않기.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긍정적인 낙천적인 자세로 시험에 임하시는 게 좋거든요. 실력에 비해 점수 잘 나온 학생과 실력에 비해 점수 잘 안 나온 학생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아유 괜찮아, 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피셋은 항상 기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할수록 시험에 임할 때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긍정적인 생각 유지해 주시고요. 언어 좀 못 봤다고 상황 판단 풀 때, 상황 판단 좀 못 봤다고 뒤에 자료석 풀 때 포기하지 마시고 세 과목 다 합해서 총점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료에서 OMR 내는 그 시점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언어 상황과 자료 시험 사이에 답 맞춰 보거나 다른 사람 표정 살피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도 긍정적인 자기 암시 해주세요. 나는 잘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피셋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꼭 못 풀거나 틀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한두 문제 틀렸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피셋은 그거보다 조금 한두 문제 더 틀리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 받으셨을 테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1, 2교시 사이에 괜히 우울해지거나 다른 사람 표정을 살피면서 쟤는 왜 잘 본 것 같지? 라고 착각하시거나 괜히 답 맞춰서 틀린 문제 확인해서 기분 나빠지게 하시거나 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장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 맞춰보지 마시고 괜히 이렇게 뭐 여론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다 보면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당일날 실력 발휘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좋은 결과 얻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긴장도가 최대치가 될 텐데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긴 한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루틴을 좀 정형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날 전날 내가 얼마 잘 것인지, 시험날 내가 점심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학교에 가고 중간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걸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루틴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날에 맞춰서 루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시험 보러 갔는데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을 덜 수 있도록 제가 힘을 팍팍 불어 넣어 드릴 테니까 시험 잘 보고 오시고 모든 부담을 다 떨치고 내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험 생활 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높아지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평소 실력대로 잘 보려면 나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시험 보고 오겠다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기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기출 위주로 보시고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출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날 한 장 정도 과목별로 중요 포인트를 작성해가지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 직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판단 김우지입니다. 자,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정진해서 좋은 성과, 고득점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할 때 여러분들 주의사항도 꽤 많습니다. 특히 사업판단 영역에서는 PSAT에서 세 과목 중에서 합격성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주의할 때 이런 고득점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업 판단은 언어 논리랑 함께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도 같이 배분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120분간 언어 논리를 주면서 동시에 사업 판단을 문제지를 같이 주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언어 논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 상대적으로 난이도 좀 쉬운 문제죠. 그래서 언어 논리에 집중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 배분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판단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언어 논리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시간을 못 맞춰서 사업 판단에서 고득점이 어렵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절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다 보면은 나도모르게 좀 오랜 기간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고 사업 판단도 보통 5문제마다 10분 정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좀 빠른 판단입니다. 철저한 시간 배분과 5분마다 체크하시고요. 사업 판단에서는 또 한 가지 기출 문제와 아주 유사한 접근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다 라는 것, 똑같은 유형이다 생각하시고 기존에 했던 나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형별 문제 해결 방법을 정리를 하십시오. 저희 기출을 활용하는 건데요. 기출 중에 7급 공채 문제가 있습니다. 7급 공채 문제를 중심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조금 더 내가 추가하고 싶다 하게 되면 5급 공채 문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확인할, 유형은 참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해추론은 일치라든지 일치 부합형 문항이고요. 또는 약간의 계산이 포함되는 문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사라든지 또는 사회제도, 과학기술 소재가 주로 출제가 돼서 여기에 대한 접근 일치부하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 나가자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법학추론에서는 실점 키워드라는 말로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실점 키워드는 바로 선택지가 구성되는 원리를 찾는 겁니다.
법학 문제는 단 한 번도 동일한 제재와 소재가 나온 적이 없어요. 매번 다릅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만 어떤 거를 선택지에서 주로 묻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것은 주로 주체나 법학 개선, 대상, 예외 규정, 그 다음에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에 많이 집중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체가 무엇이고 대상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예외사항은 어떤 거고 기간 설정은 어떻게 되는가에 집중적으로 정보를 보시고 선택지를 파악하시면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논리 퍼즐은 게임의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수적인 배열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수적 배열과 속성을 매칭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수적 배열에서는 주어진 원칙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원칙에 따라 수를 배열해라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중심을 두고요. 속성 매칭은 도표를 활용해서 가로칸과 세로칸의 도표를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대별 의사결정 계산형 문제인데요. 자, 계산형 문제에도 가장 많이 되는 게 총점에 따라서 비교하는 문제 또는 총점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최적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제 여기 유형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기출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사안 판단은요, 이런 유형별로 문제가 거의 고정화됐고 지금 거의 한 7, 8년간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이 안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실 때 그만큼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실전에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사안 판단은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처음에 접근은 어렵지만은 반복해서 학습을 할수록 좀 여러분들이 접근도 잘하시고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피드백이 곧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것을 반복 훈련을 해서 유형마다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칙을 적용할 때 곧 여러분들 실력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 배분을 언어들량 정확하게 하자. 두 번째, 유형별로 틀이 있어서 유형의 틀에 맞춰서 내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보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분하게 너무 급하지 않게 시간을 철저히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한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한 만큼 성적으로서 반등이 나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면서 응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